오신환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최종 결정되는데요. 오신환 예비 후보는 이 나경원, 오세훈 후보는 과거고 이 자신이 이 중도 보수 후보로서 안철수 대표보다 본선 경쟁력이 크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예비 후보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한 2주 아주 격렬한 토론을 지금 벌이고 계시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이제 경선 막바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경선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이제 아무래도 뭐 후보들 마음은 바빠지는 것 같고요. 네. 예. 또 지지자들 생각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진 후보들을 선택하자니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고 또 저처럼 이제 신인을 선택하자니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신환을 찍으면 오신환이 된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오신환 후보께서는 약간 이제 분위기는 좀 뜨고 있다. 본인에 대한 그 지지와 격려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예, 이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저를 알릴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1대1 토론이나 또 방송을 통한 토론 과정들을 보시고 이제 새롭고 신선한 그런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씩 이제 변화와 이런 과정들이 생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 나경원, 오세훈, 나경원 네. 두 후보의 좀 벽이 높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거의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 서바이벌 방식의 미스터 트롯 방식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이 왕중왕전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인기 투표 방식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왜 오신환이어야 되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알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오신환인지를 잘 알려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 오신환 후보의 경쟁력은 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기존 능력. 후보들이 갖지 못하는 저는 이제 97세대를 대표해서 나왔는데요. 이제 97세대는 IMF와 뭐 실업 대란, 부동산 대란을 직격탄을 맞으면서 성장한 세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서민들과 청년들의 아픔을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저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또 간담회도 가지셨잖아요. 네네. 김종인 위원장 어떤 얘기를 좀 하시던가요? 일단 뭐 경선이 막바지에 가니까 저희가 좀 다소 토론 과정에서 처음 시도하는 1대1 스탠딩 토론을 했거든요. 예. 좀 이렇게 격렬한 토론이 되는 과정도 보였는데 이제는 어느 후보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원팀으로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이제 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이제 과거와 미래의 경쟁이다. 이렇게 계속 줄곧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좀 이 자신이 미래다. 이런 면에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뭐 지금 보다시피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과거의 얘기를 꺼내 들고 지금 논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서울 시민들의 삶과 또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거부터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제가 게임 체인저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가야 된다라고 규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야 할 거 없이 10년 전에 과거 인물들이 다시 재등장했단 말이죠. 시민들도 새로운 서울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는 있는데 이 지금의 상황들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더 이야기하는 그런 마지막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민주당 여당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치러지잖아요. 네네. 오늘 저녁에 이제 최종 후보가 발표됩니다만 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가 100%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중도표를 누가 가져오느냐가
좀 가장 좀 큰 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원의 싸움이 중요하고요. 예. 이 중도층과 청년층의 확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저는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야당이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 결국 그것은 이제 비호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비호감이 누가 더 적으냐에 따라서 중도의 표심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비호감이 적은 저 오신환에게 그 표가 쏠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자연스럽게 이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의 이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제 제3지대 후보가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된다고 하죠. 네네. 뭐 아무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좀 유력해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떻게 후보 단일화 과정은 좀 이렇게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뭐 한 번도 이렇게 갈등 없이 순조롭게 된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높고 단일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조금 대범하고 진정성 있게 단일화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부차적인 어떤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후보가 왈가왈부하는 순간 저는 잡음이 생길 거고 예. 또 단일화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을 갖고 야권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궐 선거 전에 자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네, 오늘 네. 언론 조간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야당으로서 정당의 의석수가 있고요. 네.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공당으로서 제일 야당이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계시고요. 예. 과거에 여러 가지 선례들이 정당을 전혀 무시하고 제3지대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는 3석의 제3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이 되면 나머지 후보들과의 어떤 이렇게 표가 분산돼 있던 것들이 하나로 네.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다소 이탈돼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좀 일각의 얘기입니다만 네. 뭐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뭐 솔직히 뭐 안철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이 국민의힘 이 서울시장 후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뭐 반반인데 혹 안철수 대표가 됐을 때는 기호 2번을 달고 즉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제 기호 2번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저는 대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입당을 하냐 마냐 이런 문제는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야만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조직 선거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각 당협 속에 있는 조직들이 아직 미완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1당의 후보가 된다면 오히려 중도의 표를 확장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도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양쪽을 잘 감안한 그런 전제가 저는 대통합을 전제로 한 그런 통합 선대위를 꾸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 규모 또 지급 대상이 이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회에 이제 추경안이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20조 원 규모죠. 한 19조 5천억 원. 네. 이렇게 이제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1호 공약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거든요. 예. 그 이후에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겠다고 난리법석을 피고 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완전히 쑥 들어가고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왔거든요. 저는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거의 한계 상황에서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먼저 우선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조속히 이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반드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오히려 더 필요한 곳에 두텁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야당에서는 이 지급 시기가 아무래도 뭐 선거 직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네. 지원금을 지금 4번째 받고 있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확대해서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다. 그리고 이번 재보궐 선거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 부동산 얘기는 또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이 오신환 후보의 이 대안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주택 공급의 지금 93%를 민간 시장이 책임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무분별한 규제들을 좀 풀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공급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이 사실은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매 조건부 반반 아파트의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이것은 네. 공급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춰서 공급하고 또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이 이것을 나중에 환매할 때 매매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하는 그래서 자산 축적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시잖아요. 네네. 서울시장 이번에 후보 국민의힘 4분 중에서 특히 청년층에게 많이 이제 어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약을 보니까 청년 소득 플러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떤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수당 제도가 있거든요. 한 예. 2만 명 정도 50만 원씩 6개월에 걸쳐서 지급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의 지원금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약을 낸 것은 긴급 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일자리도 잃고 또 실업급여까지 끊겨서 생계가 막막한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계층이 2030 세대라고 발표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2021년도 1인 생계비가 법정 생계비가 109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절반까지 54만 5천 원을 2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저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또 이렇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공약을 발표한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오신환 후보의 이제 이 공약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어떠세요? 이 4후보 중에 이게 여쭤보는 이유가 이 부산에서는 이 국민의힘 네. 이 이현주 후보 또 박민식 후보가 이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 서울에서는 뭐 그런 흐름이 좀 없을까? 뭐 이런 게 또 궁금해서. 네. 간혹 언론에서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부산 사례를 자꾸 서울에 꿰맞추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를 미래 대 과거의 구도로 이겨나가겠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의 인물이 저는 나경원, 오세훈 두 분의 후보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규정한 한 분과 손잡고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저는 명분상 맞지도 않고 또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과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아무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이제 당내 경선에서 한 후보를 왕따시키고 단일화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신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왜 오신환이어야 되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알릴 생각에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백신 이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의료법 개정안 얘기입니다. 네. 의사협회가 좀 반발하면서 결국 이번에는 처리가 되지 못했고요. 어떤가요? 좀 이 지난주에 이제 오세훈 네. 예비 후보 나오셨을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살인이나 성폭행 등과 같은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까지 예. 보호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바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멈췄잖아요. 네. 저는 이 민주당이 과거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보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 주문하자면 저는 이렇게 기득권 옹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기 위한 예.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짧게만 여쭤볼게요. 3.1절 집회 좀 걱정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 법원이 저는 허가하지 않은 집회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우려를 끼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자제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입니다.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